자, 우리가 3편의 영상에 걸쳐서 관사의 개념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했었죠. 얘는 하나라는 뜻이고, 그러다 보니까 책 한 권만 빌려줘. 나 차가 한 대 필요해. 요럴 때 a book, a car. 당연히 이렇게 쓰겠죠. 근데 이 하나라는 말에는 불특정한 명사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었어요. 이건 사실 외울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저 문장에서 알 수 있는 당연한 파생적 의미거든요. 저 때 말하는 책이나 차는 그냥 아무거나 한 권, 아무 차나 한 대 이런 의미라는 거. 내가 원하는 책이나 차가 딱 정해져 있어서 그걸 원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문법서를 보시면 요거는 부정관사라고 부르고, 이때 부정이란 말은 정하지 않았다, 즉 불특정한 명사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에 반해서 얘는요 그라는 뜻이에요. 그 책 읽고 싶어, 그 차 사고 싶어, 이렇게 쓰는 말이고, 이때는 아무거나 라는 뜻이 아니라 원하는 게 딱 정해져 있죠. 그 책, 그 차, 다른 책 말고 그 책, 다른 차 말고 그 차. 그래서 더는 문법서를 보시면 정관사, 즉 특정한 명사, 정해진 명사에 붙는 관사다 이렇게 나와요. 요게 관사에 대한 기본적 정의 개념이었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문법서에서 관사의 용례를 보시면 정말 한숨이 나올 정도로 많아요. 어의 용례 최소 5가지, 6가지 이상, 더의 용례 최소 5가지, 6가지 이상. 근데 저 용례를 가만 보시면 우리가 지금 배운 관사의 기본 개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기본 개념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역시 그냥 외워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에 한숨이 나올 지경이에요. 게다가 문법서에는 왜 저렇게 쓰는지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래, 그러니까 외워, 이런 식이죠. 자, 사실 어찌 보면 관사라는 게 딱 2단어잖아요. 더, 요게 다야. 게다가 단어 자체도 길지도 않은 매우 짧은 아주 단순한 모양의 단어인데, 그러니까 무시하고 대충 마음 내키는 대로 쓰고 싶은데, 오메나 알고 봤더니 어를 썼을 때랑 더를 썼을 때랑 문장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더라. 게다가 이 관사의 용법은 각종 시험에도 심심찮게 또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도 없어. 무시할 수도 없는데 문제는 그 용법을 다 외우려니까 이 용법을 봤더니 뭔가 잘잘하고 자질구레해 보이는, 좀 너저분하고 지저분해 보이는 그런 용법들이에요. 다 그게 그거 같고 잘 외워지지도 않고 또 외워도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요 꼴같지 않게 생긴 하찮게 생긴 요 관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자, 이번 영상부터는 문법서에 나오는 그 자잘한 관사의 용법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시간 투자해서 배운 관사의 개념, 화면에 보이는 저 관사의 기본 개념으로 이해해 볼 거예요. 무조건 외워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그 성가신 놈들이 저 기본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면 쉽게 이해되고, 이해가 되면 달달달달 외우지 않아도 되겠죠. 쉽게 써먹을 수도 있을 거고요. 자, 그러니까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문법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정관사의 용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시간이나 수량의 단위를 나타낼 때는 정관사 더를 쓴다. 야, 이게 뭔 소리까? 저 문법사항을 보자마자 스트레스가 확 올라오죠. 또 외울 거 하나 추가되네. 이렇게 투덜대면서 밑에 예문을 보니까 뭐 이런 게 나와. Sugar is sold by the pound. 설탕은 팔린다, 파운드 단위로. 자, 그러니까 파운드당 얼마로 팔린다, 요런 얘긴데, 저 밑줄 친 부분이 이제 수량 단위를, 무게 단위를 표현하는 부분이죠. 저렇게 단위를 표현할 때는 반드시 정관사 더 요거를 써라 이런 뜻이죠. 자, 어떠세요? 화면 상단에 있는 정관사 더 개념하고 지금 보시는 시간이나 수량 단위를 나타낼 때 정관사 더를 써야 한다는 저 규칙 사이에 연관성이 보이시나요? 당연히 안 보이실 거예요. 자, 연관성을 찾아보시고 싶은 분들은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정관사 더의 기본 개념을 by the pound에다가 적용시켜 보시면 되겠죠. 도대체 파운드당 얼마 할 때 왜 더를 써야만 할까? 하지만 아무리 봐도 저 두 개념 사이에 연관성이 전혀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부분 외워요.
시간 수량 단위를 표현할 때는 정관사 덜을 쓴다. 근데 외우면서도 자신이 없죠. 이미 자신이 없어. 아무리 봐도 금방 까먹을 것 같은 확실한 불안감이 솟아오르실 거예요. 그죠? 자, 이게 관사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뭔가 대단해 보이는 규칙이면 공들여가지고 외울 건데 딱 봐도 뭔가 자질구레하고 좀 너저분해 보여. 규칙 자체가. 게다가 문법서를 보니까 이런 자잘자잘한 정관사 규칙이 또 대여섯 개 정도가 있어. 밑에 보면 또 쭉 써 있어. 이러면 이제 슬슬 책 집어 던지고 싶죠. 이제 저 두 가지 개념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설명을 듣고 나시면 아, 그래서 덜을 쓰는구나 하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갔다고 해볼게요.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가면 정말 제가 보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있다 그랬죠. 황진이 누님을 꼭 보고 싶어요. 도대체 얼마나 예뻤길래 도 닦던 스님도 도 닦는 걸 집어치웠을까?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황진이 누님을 만나서 제가 썸을 탄다고 해볼게요. 황진이 누님과 데이트 약속을 합니다. 진이야, 우리 오늘 만나자. 너 영업 끝나고 만나자. 언제 만날까? 그랬더니 진이 누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축시에 만나요. 축시? 오,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 요게 축시인데 곤란하죠. 2시간 단위야 축시면. 자칫하면 2시간 동안 밤이슬 맞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1시 30분에 만나자 그랬어요. 그러면 진이 누님이 알았어요 그럴까요? 그게 뭔데요 그럴까요? 그쵸, 그게 뭔데요 이럴 거예요. 조선시대에는 1시 30분 이런 단위를 안 썼으니까. 이렇게 서로 쓰는 단위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는데 혼동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학교 다닐 때 세계사, 한국사 같은 역사 관련 과목 배우다 보면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어떤 정복자가 여러 지역을 통일하고 나면 예를 들면 로마가 세계 각지를 정복한다거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다거나 진시황제가 중국 전국 시대를 통일한다거나 이렇게 통일을 하고 나면 꼭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도량형을 통일했다, 화폐를 통일했다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죠. 자, 도량형 같은 걸 왜 통일해야만 할까? 이게 왜 필요하냐면 각 지역마다 물건을 사고 팔 때 필요한 계량 단위가 달라서 그래요. 이거 통일 안 하면 진짜 나라가 혼란해지거든요. 자, 백제 사람하고 고구려 사람이 만나서 거래를 합니다. 돼지고기 한 근이랑 물고기 한 근을 바꾸기로 했어요. 근데 무게를 재봤더니 백제 사람이 가져온 돼지고기 한 근은 지금 단위로 600g, 신라 사람이 가져온 생선 한 근은 지금 단위로 400g인 거예요. 백제 사람 빡치죠? 아따, 썩을 놈이 무게를 속여야 환장하겠네. 그럼 신라 사람도 억울하죠? 뭔 소리 하노? 우리 동네에선 이만큼이 한 근인기라. 그쵸? 똑같이 한 근이란 말을 썼지만 각자 동네에서 쓰는 실제 무게는 달랐던 거예요. 이게 지네 동네에서 지들끼리 거래할 땐 괜찮았어. 근데 다른 동네 사람이랑 거래할 때는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죠. 예전에는 쌀을 살 때도 쌀 한 대 주세요, 2대 주세요, 이렇게 대라는 단위를 쓰거나 쌀 한 말 주세요, 2말 주세요, 이렇게 말이라는 단위를 썼죠. 저걸 측정하는 대, 말이라는 상자가 있었어요. 상자가. 한 말 크기 상자, 한 대 크기 상자. 근데 당연히 이 크기가 일정해야죠. 그래야 공평하지. 가끔 나쁜 놈들이 저 상자를 살짝 줄이거나 바닥을 살짝 올려서 사기를 치는 놈들이 있었어요. 그런 놈들이 적발돼 갖고 TV 뉴스 같은 데 나오기도 했어요. 자, 백제에서 쓰는 대, 말, 신라에서 쓰는 대, 말, 요게 크기가 똑같아야지. 그래야 거래가 제대로 되겠지. 근데 이게 서로 크기가 달라. 백제의 한 말은 요만큼, 신라의 한 말은 이만큼. 이걸 재는 말통의 크기가 서로 달라.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국가를 통일하고 나면 꼭 도량형도 통일하는 과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거래가 원활해지고 사회가 싸움이 없어질 테니까 그런 거죠. 시간 단위, 계량 단위는 그래서 서로 맞게 딱 정해야 돼요. 그냥 a pound, 1파운드 이러면은요, 어떤 놈은 1파운드가 300g, 어떤 놈은 400g 이렇게 서로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막 우기죠. 야, 우리 동네 1파운드는 이만큼이 맞거든. 그러다 이제 또 싸우죠.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우죠. 기껏 나라 통일해 놨더니
백성들이 허구날 쌈박질이야. 그럼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시간 단위나 계량 단위는 딱 정해버리는 거예요. 야, 싸우지 마. 오늘부터 이만큼이 파운드 단위야. 오늘부터는 해가 여기서 저기까지 갈 때 걸리는 시간이 1시간이야. 그렇게 정한다. 알았지? 이렇게 시간 단위도 엄청 중요하겠죠. 직원 모집할 때 800만 원 준다 그래갖고 갔더니 이게 월급이 아니고 연봉이요. 그럼 곤란하잖아요. 주당 얼마인지 by the week, 월당 얼마인지 by the month, 연당 얼마인지 by the year. 요게 정확해야죠. 서로 정해야지. 그리고 주라는 것은 7일이라고 딱 못 박아야죠. 주당 100만 원 준다 그래 놓고 우리 동네에서 주는 50일인데요. 이러면서 50일에 100만 원 주면 안 되잖아요. 달은 30이라고 딱 정하고 1년은 365일이라고 딱 정해야 서로 혼동이 안 생기죠. 그죠? 이렇게 시간이나 계량 단위 정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어서 좀 놀았구나 노래방 기억하시나요? 노래방 이름이 어서 좀 놀았구나야. 거기 가가지고 사장님 여기 1시간 넣어주세요 해갖고 2만 원 냈어요. 그랬더니 20분 후에 노래방 기계가 꺼져. 아, 왜 벌써 꺼져요? 1시간이라 했잖아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우리 가게에서 1시간은 60분이 아니라 20분이요. 이렇게 맘대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지금도 이 도량형 통일이 제대로 안 돼갖고 고기는 여전히 근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고 아파트는 평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근데도 86제곱미터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면 감이 잘 안 와요. 33평 뭐 이렇게 표기해야 아 대충 이 정도 넓이겠구나 하고 감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시간이나 무게 단위를 재는 도량형 통일은 정말 중요해서 딱 정해놔야 돼요. 파운드는 요만큼이 파운드야. 주는 며칠이 주야. 시간은 몇 분이 1시간이야. 1년이라는 건 며칠을 1년으로 부르는 거야. 요걸 딱 정해놔야 된다고. 이걸 정하지 않고 맘대로 쓰면 안 됩니다. 저 사실 15살이에요. 15살 맞다니까요. 나는 1년을 1000일로 쳐, 1000일로. 그럼 나는 15살이 맞아요. 이러고 개소리하는 인간 분명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 단위, 각종 계량 단위는 딱 정해야 한다고. 딱 정해야 한다고. 아니 정해야 한다니까. 이렇게 딱 정해버릴 때 쓰는 관사가 무슨 관사? 오, 정관사. 그래서 시간이나 계량 단위를 표기할 때는 정관사를 쓴다. 딱 정해진 시간, 정해진 계량 단위가 필요하니까.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한 10분도 투자 안 하셔갖고 이거 이해하셨습니다. 혹시 억울하신가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10분이 아니라 열흘 내내 이걸 외워도 시간 지나면 자꾸 까먹는 내용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10분 정도 투자하신 거 억울해하시면 안 됩니다. Sugar is sold by the pound. 설탕은 파운드 단위로 팔린다. Sun is paid by the week. 손흥민은 주 단위로 돈을 받는다. 한 3억 정도 받는다 카던데 부럽습니다. We hired a boat. 우리는 배를 빌렸다. By the hour. 시간 단위로 보트를 빌렸다. 오리배 빌린 모양이죠. 발 동동동 굴르면 앞으로 나가는 오리배. 유원지에 많죠? 저거 1시간 못합니다. 다리 지납니다. 남자랑 여자랑 같이 타면 인성 드러나서 싸우기 십상이죠. 왜 나만 다리를 접고 있냐? 너는 왜 노냐? 이러고 이제 싸운다니까. We hired Tom. 우리는 탐을 고용했다. By the day. 자, 하루당 얼마, 일당 얼마로 고용했다. 자, 전치사 by는 어떤 단위로라는 뜻이 있어요. 사전적 의미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 뒤에 반드시 저렇게 더를 쓰는 이유. 이제는 이해가 되셨죠? 시간이나 계량 단위 같은 거는 자기들 맘대로 쓰면 안 되고 서로가 딱 정해놔야 돼. 요만큼이 파운드고 요만큼이 킬로그램이고 요만큼이 1시간이야. 이렇게 딱 정해놔야 서로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관사 더를 쓴다. 정해놨으니까. 국가에서 정해놨으니까. 사람들끼리 약속해서 정해놨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더를 쓴다. 그리고 방위, 방향을 나타낼 때도 정관사 더를 쓴다. 이런 용례가 또 나옵니다. The north, 북쪽, the east, 동쪽, 요런 거. The right, 오른쪽, the left, 왼쪽, 요런 거.
자, 방금 우리가 따져본 것과 같은 원리인데 이걸 또 따로 구분해서 또 늘어놓더라고요. 방향을 나타내는 말이 서로 다르거나 애매하게 인식되면 정말 곤란하겠죠. 사막 여행을 하는데 여기서 북쪽으로 가면 오아시스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이때 북쪽이라는 방향에 대해서 서로 다른 쪽을 생각하거나 애매하게 북동쪽 정도로 인식하면 안 되겠죠. 북쪽으로 가라 했더니 쟤가 북동쪽으로 가. 어쨌든 북쪽 방향 맞잖아요, 이러면서 북동쪽으로 가. 글로 가면 오아시스 없는데? 그럼 죽는 거지. 자, 이렇게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향이란 것도 서로 약속해서 딱 정해놔야 돼요. 이렇게 정해놓은 명사, 그 명사 앞에 붙는 게 정관사 더. 그래서 방향을 말할 때 동서남북 방향을 말할 때도 더를 붙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방향, 왼쪽 오른쪽 요런 거, 요거 헷갈리는 놈들 때문에 우리 고생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남자분들 군대 가서도 그랬어요. 좌양 앞으로 가 그랬더니 꼭 한 놈이 우측으로 가죠. 그 바람에 단체 기합 받고 그랬잖아요. 자, 그놈이 선생님이나 교관에게 저는 이쪽이 왼쪽입니다, 이렇게 우기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더 처맞지. 왜냐고? 그건 네가 맘대로 정하는 게 아니니까. 이미 그건 사람들끼리 어느 쪽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이미 정해놨거든. 너 같은 놈들이 생길 줄 알고 미리 정해놨거든. 정해놨다고. 정해놓은 명사에는 더가 붙는다니까. 저게 만일에 실제 전쟁터 같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왼쪽은 지뢰밭입니다,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그랬는데 꼭 저때 오른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혼자 왼쪽으로 가는 놈들 있다니까요. 그죠? 저거 정한 대로 안 가면 지뢰 밟고 하늘나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라는 게 미리미리 사람들끼리 딱 정해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렇게 딱 정해놓은 명사,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명사, 거기에 붙이는 관사는 어인가요, 더인가요? 그쵸, 정관사. 정해진 것에 붙이는 정관사 더. 그래서 저기에 더가 붙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다음 정관사 용례를 보면 상식적으로 유일무이한 것 앞에는 더를 붙인다, 이런 용례가 나와요. 여기서 주의하실 게 상식이란 말을 현대의 상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영어라는 언어는 수천 년 전부터 쓴 말이니까 현대인의 상식이 아니라 고대나 중세,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상식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The sun, 태양. 옛날 사람들 눈에는 태양이라는 게 당연히 하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러니까 태양, 그러면 어떤 태양?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밖에 없거든. 그럼 하나밖에 없으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태양이지. 태양이 한 10개쯤 되면 야 태양 그랬을 때 어떤 태양 이러겠지만 태양이 어차피 하나밖에 없어. 그럼 태양 그러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태양. 그죠? 자, 우리 지난 영상에서 정관사 더의 의미에 대해 공부할 때 자연스럽게 잡아냈던 의미가 있었죠. 그 우체국 앞에서 봅시다. 즉 let's meet in front of the post office. 그 우체국, 즉 the post office라고 말하려면, 그 우체국이라고 말하려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우체국을 말해야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그 노래방에서 만나요. 135강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제가 그 노래방에서 만나요. 어떤 노래방에서 만나자는 거요? 그쵸? 그 노래방, 어서 좀 노란니 노래방.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그 노래방. 그래서 그라는 말, 영어로는 the, 요게 붙는다는 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특정한 명사에 붙이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the sun, 태양, the moon, 달, the sky, 하늘, the earth, 지구, the equator, 적도 하나죠. the universe, 우주. 옛날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범위, 그 한 세상, 요게 우주였거든. 다른 우주라든가 다른 은하 따위는 상상도 못했죠. 이과생들 여기에 대고 우주는 하나가 아니라는 둥, 멀티 유니버스라는 개념이 있다는 둥 이러지 마세요. 옛날 사람들은 그런 거 알지도 못했다니까. 그냥 밤에 보이는 저 까만 하늘, 저게 우주다. 옛날 사람들 눈엔 그게 그냥 우주였어요. 유한해 보여. 무한해 보이지도 않아. 저렇게 까만 이유는 저 꼭대기에다가 까만 천을 둘러놔서 그렇다. 이런 생각도 했다니까요. The Bible, 성경도 하나.
지금이야 뭔 성경 각기 좀 다른 판본의 성경이 존재하지만 옛날 사람들한테는 그냥 딱 한 종류의 성경. 그래서 성경 그러면 어떤 성경 이렇게 안 물어본다고. 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성경, The Bible. 자, 이런 것들은 모두 옛날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일무이한 존재들이고, 유일무이하다는 것은 어떤 태양을 말하는 거야? 달? 어떤 달? 이런 혼동이 생길 일이 없다는 거.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물체, 그 존재. 그죠? 태양 하면 딱 정해진다니까. 어떤 걸 말하는지 헷갈리지 않잖아요. 달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혼동할 염려가 없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거니까. 이건 당연히 정관사 너의 영역이죠. 물론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태양이라는 항성, 온 우주에 셀 수 없이 많고, 달이라는 위성, 어떤 행성 주위를 도는 위성, 셀 수 없이 많죠. 이렇게 현대인의 눈으로 보시면 안 되고, 오래전부터 사용된 언어니까, 옛날 사람들의 개념과 생각이 투영돼서 형성된 언어니까 현대인의 눈으로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히 이과생들 여기다 대고 뭐 천체 물리학 이런 거 갖다 대고 따지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봐야 여러분들만 힘들어요. 자, 오늘 배우신 정관사의 용례를 정리해 보시면 시간이나 수량 단위 표시할 때 덜을 쓴다. 그렇게 정해놔야 안 싸운다니까. 방위나 방향 표시할 때 덜을 쓴다. 정확히 정해놔야 안 죽어요. 자칫하면 죽는다니까. 지뢰 밟고. 상식적으로 유일한 명사 앞에 덜을 쓴다. 어차피 하나밖에 없는 거라 니도 알고 나도 아는 그놈이야. 니도 알고 나도 알면 더 붙이는 거였잖아. 그죠? 저 내용들이 얼핏 보면 정관사의 개념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들 지금 보신 것처럼 따지고 보면 정관사의 기본 개념 때문에 저렇게 표현한다는 거, 매우 관련성이 높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관사의 용례가 이걸로 끝이냐? 그럴 리가요. 아직 몇 개 더 있어요. 근데 이것들도 다음 영상에서 기본 개념으로 해결해 드릴 겁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교차 심한데 감기 유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끝이에요.